제가 인지용 씨 진짜 저는 많이 참고 있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처음에 사건 이슈가 드러났을 때 최초에 그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판단해서 '내가 여기서 사실이 아닌 거를 발견했구나.' 하고 빨리 덮었어야 돼요 그러면. 빨리 덮었기만 했어도 사람들은 집중할 수 있었다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근데 지금 오메가 X 나오고 나서 모든 마무리가 될지는 구독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의 원문은 제 라이브 방송 이전 10월 2일자 라이브 방송 정리 2편의 대댓글에 있으니까 아마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상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의미는 이 내용 포함 채널 구독자님들이 말씀하시는 정보를 저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의 의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인준 씨 관련해서 오메가 X가 템퍼링이 라고 하는 관련해서 얘기들을 저 정말 많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템퍼링이냐 아니냐라고 하고 묻는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영상에서 뺄게요. 그 원본 글이 있으니까. 하지만 영상으로는 영상이나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때는 모른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인지용 씨가 세상에 던진 이슈이고 영상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이슈를 제기하면서 사실이 아닌 왜곡을 했다는 점입니다. 왜곡이 심각하고 무거운 이유는 사실을 사실 같지 않게가 아니라 유사시에는 사실보다 왜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지용 씨가 내놓은 사실은 스스로는 사실을 증명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반론, 이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째는 SBS가 아무리 대단해도 이 사회의 모든 언론은 막을 수 없습니다. 당장 그 알에 대해 내놓은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버를 제외한 사실을 취재하는 기자가 없다. 템퍼링, IPQ 관련 연예 기자라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연예부 기자라면 군침 흘릴 만한 소재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없다라고 한다면 둘 중 하나 아닐까요? 1. 우리 사회엔 SBS를 막을 수 없다. 2. 사실에 근거하여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현재까지의 사실은 없다. 인지용 씨는 스스로를 K-팝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 엠바고라고 했고요. 이미 터트렸는데 지금 엠바고를 지켜서일까요? 또 이를 뒷받침해주는 소규모 엔터 회사들도 없습니다. 홍보성이 높을 거고 그 업계가 다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매니저 외에는 말이죠. 셋째로 위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자들은 고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지용 씨에게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지만 유튜버가 아닌 일반 생활인 회사는 법의 그 구조를 요청합니다. 말씀하신 저 내용을 제가 취재할 수 있는 위치도 무엇보다 취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제가 위에 제기한 제가 인지하는 사실에 대한 내용은 빅하이드라고 하는 제가 링크 주소 달려놨어요. 제가 예전에 회사 몇 곳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이곳에서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회사 몇 곳에서 얘기가 좀 있어서 빅데이터를 되게 공부를 많이 해서 빅데이터 관련 자료들을 좀 이렇게 제안서 형태로 해서 보내주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그때 빅카인드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제가 같이 이렇게 담겨놨어요. 그거 아마 이 원본글 보면 빅카인드 가셔서 그 오메가 X 관련해서 기사량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메가 X 기사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기사는 다른 방향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뭐 구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죠? 일단 구독자님 여기 실명이라 갖고 제가 이름은 얘기는 안 할게요. 구독자님이나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K-팝 산업에 악영향을 준다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이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전 외국 산업에 자료가 되어 도움을 주는 그알 영상을 내려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인지용 씨 같은 이의 발언에는 분명히 자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영상에서 얘기 드렸듯이 이진호 기자가 저렇게 대응하고 있지 않다면 제가 인지용 씨에게 다른 형태의 영상을 제작했을 겁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준비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인지용 씨의 영상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전 이슈가 아닌 의미를 집중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전 화내는 이진우 기자는 얄미워 보이는데 지금 같은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며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 방관하는 인지용 씨는 위험해 보입니다. 인지용 씨는 정말 내키는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키는 대로가 때로는 아이돌, 때로는 회사, 때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할까요?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라고 해서
해서 이제 제가 글을 하나 적어 놨어요. 그거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저는 인지웅 씨 관련해서 구독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자료를 취합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지금 좀 피곤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좀 이렇게 사실을 좀 파고드는 데는 좀 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인지웅님 채널도 예전에 구독자였는데 적어도 연예계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인지웅님을 더 믿고 있어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인지웅 씨가 되게 큰 시기적으로 가장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오메가 X를 걸고 나와서요. 그래 그게 사실이었으면 이게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 사실이었으면 사회에서 자정하고 정화시켜 주는데 인지웅 씨가 발했었던 계기가 됐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갔겠죠. 그건 맞고요. 그거를 하면서 밀렸던 것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그 알의 이슈가 너무 빨리 사그라졌어요. 그 알 방송은 지금도 저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슈 몰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슈라는 건 이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이쪽 방향을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저쪽 방향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슈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논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론을. 근데 이 사람이 이쪽을 보세요라고 하는 걸 사실관계에서 기반해서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사회가 어떤 것을 하면 그 사회가 더 밝아지는 쪽의 모양이 되는데, 근데 여기에 사실이 배제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든 어떤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쪽으로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되게 어떤 식의 생각들 사람들이 봐야 되는 이쪽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던 게 저는 인지용 씨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분쟁중 큰 틀에서 명확히 유리 쪽의 주장이라면 더 이상 상황별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신봉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듯해 합니다. 초반에 인지웅 씨, 지금은 이준호가 그 혜택을 받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SLS님은 지금 모르시는데, 제가 그 알에 관련해서 30분짜리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갑자기 구독자가 늘리게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홍준 대표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 3부작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더기버스의 그러니까 포지셔닝 해갖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 같아. 그 과정에서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다라는 걸 알아요. 어렸을 때 그걸 잘 이용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저는 사실을 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접근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유리해 보이는 쪽의 주장에 사안별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신봉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쪽.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전에 이제 주제 방송을 했던, 제가 악몽이 되어 돌아온 20대 시절에 제가 가장 많이 이용했던 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믿고 싶은 쪽에 가까운 쪽의 의견을 들어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인지웅 씨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대화를 끊었죠. 근데 지금 이진우 씨는 그러니까 이진우 기자는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우 기자의 의견이 대세인 거예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잘 안 바뀌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동정심,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잘 이용했던 거고 지금 여기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동정심과 믿고 싶어 하는 마음. 아까 주제 방송에서 나왔던 핵심이 저는 그거였거든요. 동정심과 그러니까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동정심은 저 사람이 불쌍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하지만 내가 믿고 싶은 쪽에 있는 사람의 동정심인 거죠. 느끼는 거. 그러면 보호 본능이라는 게 생겨요. 지금 인지용 씨가 느끼는 감정들이 그거인 사람들도 많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진우 씨가 얄미워 보이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걸 공략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 더기버스 관련해서 포지셔닝이 정말 추론했던 것들에 가장 잘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저는 인지웅 씨 관련해서 논란은 이걸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템퍼링 의혹에 관련해서는 이걸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왜냐면 사실의 실체가 없어요. 그 사실의 실체라는 건 인지웅 씨가 얘기했던 실체인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 X에 관련되는 실체는 지금 감정적인 거잖아. 제가 진짜 인지웅 씨가 재질이 나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전홍준 대표가 갖고 있는 서사하고 똑같은 서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오메가 X에. 그 여자 대표한테. 그리고 그걸 이용한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전홍준 대표가 갖고 있는 서사와 똑같은 구조의 오메가 X 대표의 여성을 봐요. 근데 이건 증명이 딱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뭐 어렵지 않아요. 되게 간단해요. 인지용 씨가 그 공격받는다라고 하면서 오메가 X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이건 엠바고이고 관련 업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이지만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엠바고인데 지금 비카인드 관련 기사들 다 찾아보면 없어요.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엠바고인데 얼마나 때깔 좋은 뉴스거리예요. 자, 회사가 조직적인 템퍼링을 했다 이고 그 서사 전홍준 대표와 서사가 비슷한 여성 대표이고 그리고 오메가 X 관련해서 두 회사가 IP 관련해서 법적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연예부에서는 꼭지로 되게 좋은 꼭지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의 꼭지는. 근데 관련 기사가 하나도 안 떠요.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취재를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온라인상에서는 이렇게 들끓었고 막 여러 유튜버들이 퍼날랐는데 오프라인상의 뉴스에서 단 한 군데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내용을 반대 언론들만 바쳤죠. 일반 회사들은 그잖아. 우리가 생활인이면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나오는 게 유튜브에서 무언가 주장을 했으면 유튜브에서 무언가 반박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도 그걸 하지 않아요. 일반 회사에서는 내가 피해를 당하면 법에 호소하죠. 회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피해를 당하면 법에 호소하지 누구한테 가서 저거를 해요. 인지영이 제기했던 엔터업계 부조리 문제를 정말 척결하려 했다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까 책임지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나마 연민이 느껴질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보면 초기 문제 제기 목적마저도 의심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그의 방송 만들었잖아요. 뭐냐면 이걸 이용을 했어요. 인지용 씨는 그 이유는 자기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타성이라 그러죠. 계속 해나갔던 일에 것이든지 아니면 진짜 그 대표 여자 대표하고 그 사람의 어떤 사연을 듣다가 자기가 동화되었던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식의 목적이 있었어요. K-팝 산업에 관련해서 조직적인 템퍼링 관련해서의 문제를 가지고 짚고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저는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는데 그걸 감정적인 거짓말로 덮으려 했다는 거죠. 4년 동안 허위로 경력 쌓은 게 정당한 겁니까?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 드렸던 대로 저는 작가이고 오늘 방송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이전에 있었던 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 보시면 될 건데 저는 그런 부분을 정말 싫어하고 경멸하는 쪽의 사람이에요. 지금 딱지님이 말씀하시는 쪽. 근데 이거는 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인지용 씨가 K-팝 아이돌의 경력을 부풀리고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K-팝 아이돌하고 관련 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K-팝 아이돌 관련해서의 일을 했고요. 그 경력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포장을 더 한 거죠. 물론 제가 경멸하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4년 동안 그 앞에 영상들을 제가 봤거든요. 지금 이제 이후의 영상을 본 게 아니라 저는 인지용 씨 팬도 이진우 기자 팬도 아니에요. 그 영상을 즐겨 시청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이번에 피프티 건으로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 버린 거지. 그래서 그 앞전 영상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 앞전 영상에서는 조심성이 있었어요. 메시지를 내는데. 근데 그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자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핀이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딱지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열받아 하시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는 딱지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설득할 수 있는 여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도 저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짚고 들어가는 건 딱 이거죠. 자, 경력을 부풀렸지만 그 업계에 있었던 사람은 맞다. 그리고 그 업계에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초창기에는 조심조심 해오면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업계에서 다른 유튜버들이 하지 않는 그쪽만 가지고 유튜버로 4년을 이끌어왔던 사람이다. 이 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게 경력이어야 된다고 봐요. 딱지님, 중국에서 체력 단련 트레이너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중국 유명 아이돌 트레이너 탈바꿈해서 유튜브 하면서 인맥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까르르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스텝이랑 지금 위에서 덧붙여져서 신화가 만들어지는 그 스텝이 좀 다르더라고요. 얘기 드렸던 대로 예전 영상들을 봤다 그랬잖아요. 예전 영상들을. 지금 영상들 말고요. 지금 영상들에서는 있어요. 지금 딱지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근데 예전 영상들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원래 메인했던 악몽으로 되어 돌아온 20대 그러니까 내 부끄러운 모습이랑 겹쳐지는 거예요. 어떤 기대들을 계속 받으면서 자기가 부풀러져요. 나중에는 실체가 없을 만큼 부풀어져 버려요. 보고처럼. 그러니까 지금 인지용 씨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자신이 했던 주변 사람이 만들었던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일면이 있더라고요. 얘기 드렸던 대로 저는 예전에 믿고 싶은 거를 믿었다가 제가 정말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믿고 싶은 쪽이 아니라 그래도 무언가의 사실에 근접한 건 어떤 것인가를 계속 찾아 들어가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인지용 씨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지용 씨를 욕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스탠스가 조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진우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저 경력을 끝내고 싶다.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의견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또 반면에 얘기해서 인지용 씨를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들의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면 저는 얘기 드렸던 대로 인지용 씨가 이번에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하고 나온다면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팬심만 믿고 슬그머니 나와서 또 그 활동을 한다면 거기엔 제가 태클을 걸 거예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인지용 씨 관련해서는 분명히 지금 인지용 씨가 큰 똥을 싸질렀어요. 근데 그 큰 똥이 그 인지용 씨는 자기가 말하는 말의 무게를 너무도 편취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면 그게 정말 많이 느껴졌어요. 그 최근 영상들을 보면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서 자기가 불리할 때는 이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불리할 때는 나는 개인인데 왜 나를 공격 질의하라고 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보시는 구독자들한테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사용했던 언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공격을 할 때는 정당성을 부여해요. 이건 엠바고가 걸려 있는데, 이건 뭐가 있는데, 나는 이걸 목적으로 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렇게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니까 당신들이 지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 요걸 반복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떤 거냐면, 그래서 제가 인지용 씨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공격을 하던 방어를 하던 내 위치는 보고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공격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라서 내가 공격을 당해도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형태죠. 하지만 인지용 씨는 정형적인 분리형 화법을 써요. 나는 개인이잖아요. 힘없는 개인. 근데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공격할 때는 이렇게 하죠. 이게 이만큼 정당한 건데 나는 지금 이만큼 정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 화법이 어느 순간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인지용 씨가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파워나 힘을 스스로는 느끼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쓰겠다는 거죠. 그게 때로는 아이돌한테 향할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회사를 향할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지금같이 이렇게 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쓰어온 칼이에요. 그렇죠.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진호가 싫은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저도 이진호 부자의 그 스타일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지금 제 방송에서도 28년차 기자님 나오시기도 하고 했거든요. 통화로.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이진호 기자에 관련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지를 않았어요. 제가 근데 저번 라이브에서 이진호 기자한테 사과를 했어요. 이유는, 그때 사과를 했던 이유는 지금 딱지님이 말씀하시는 딱 그 정도였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했어요, 사과를. 왜냐면 제가 이진우 기자의 그 이것건에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는 이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그 취재했던 게 기자로서의 어느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 인지용 씨 관련해서 이거 있고 나서 그래도 사실을 취재하는 사람이면 기자지 싶어서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기자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선이에요. 지금 까르르님은 이진우 기자 되게 싫어하고 딱지님도 지금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아니고요. 너무 센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지용 씨가 엠바고이고 관련 업계 사람들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형태에서 그걸 이 사안의 위험성을 놓고 이진우 기자가 자기를 협박한다 그랬어요. 바꿔서 한번 얘기해보죠. 그러면 이진우 기자 입장에서는 그 사안이 어떨 것 같으세요? 경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용 씨가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는 거예요. 썸네일 온라인 네 분들 전부 스피드가 붙으니 그냥 냅다 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과속을 한참 넘겨 스피드를 즐기 듯합니다. 브레이크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미 늦었던 거죠. 그러니까 냅다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제가 흑자에스님을 두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흑자에스님의 어투나 말투 형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경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것도 분명하게 얘기 드릴게요. 하지만 대처는 흑자에스님이 가장 잘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제
썸네일로 올라온 4분 중에서. 흑자일스님은 이 스탠스에서 용찬호 씨랑의 스탠스에서 계속 이런 스탠스를 취했어요. 용찬호 씨의 가능성, 캐릭터성, 그거는 분명히 존중한다. 그래서 당신이 사과만 해라.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 갖고 왔어요. 그러다가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나서 결국 폭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연히 빌드업이 된 거예요. 계속 이제 용찬호 씨가 이제 헛발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흑자 헬스님이 뭘 잘했다기보다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하는 과정이 그냥 주변에 있는 유튜버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공감이 돼서 막 끄집어 올린 거예요. 용찬호 씨의 이것들 저것들 이래 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흑자 헬스님이 갖고 있었던 그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마지막에 폭발한 것만 이진우 기자가 본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잘근잘근 씹어먹겠다. 만약에 흑자헬스님이 처음부터 하나하나 잘근잘근 씹어먹겠다. 자기 동생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나올 때 그랬으면 아마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저쪽 팬층이 결집할 수 있는. 근데 그냥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 드렸지만 흑자헬스님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이 과정을 계속 추적해오면서 이 과정에서 추적해오면서 사람들의 변화를 저는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제 작품에서 써먹기 위해서 그걸 관찰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찰을 했더니 그런 결론이 이거는 흑자헬스님이 되게 현명하게 잘 스스로가 원해서든 아니면 그 상황이 그래서든 잘 대처해 오면서 빌드업을 끝내고 나서 폭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진우 기자는 거기서 폭발한 거를 가져왔다가 된통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사람들이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거 사건을 짚어 들어갈 때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사고를 해요. 뭐냐면 작은 것부터 하나씩 단계를 올라가면서 그 어떤 핵심 내용들을 그거의 덩어리를 파악을 하거든요. 요게 보통 기자들이 하는 거나 작가들이 하는 거나 취재 방법은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작은 이슈들을 이렇게 엮고 묶고 확인을 해서 이게 가지고 있는 사이즈 등치를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책임감 있는 거죠. 어떤 원론. 제 방송에 나왔던 이제 기자 형님도 그 얘기를 한 거고 이쪽 사안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 쪽 사안을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자의 상식이에요. 참여를 안 해주셔도 되니까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봐요. 오메가 X 템퍼링이 없어지고 나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증명되고 나면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조직적인 템퍼링은 없다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의 생각은 없다이지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조직적인 템퍼링이 없다라고 하고 들어왔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알은 어떤 방송을 했느냐가 문제가 돼요. 그 알은 애들 놔주라고 방송을 했어요. 그게 지금 버젓이 살아서 지금 전 세계에 송출되고 있는 거고요. 인터넷상으로. 그러면 그 알이 말했던 것 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 애들을 놔줘라라고 하는 그것 그 신호를 누가 받겠냐는 거죠. 그 신호를 받는 건 외국의 대형 자본이에요. 근데 외국의 대형 자본이라 그래봐야 저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중국의 자본인 거고 자 한국의 방송에서 애들 놔주라 그랬어. 법은 정비가 아직 안 돼 있어. 그러면 진짜로 조직적인 템퍼링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방송을 묻어버린 거예요. 그 방송을. 그 메시지를 묻어버린 거예요. 이 이슈 한 방으로. 그리고 지금 인지웅 씨가 하고 있는 행위를 봐요. 나 몰라 하고 지금 저거 한 거잖아요. 그알 방송 쪽으로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안 돌아와요. 이렇게 넘어간 이슈는. 그래서 인지웅 씨가 제가 막 진짜 이미 사람들이 이슈에 파고드는 기한을 지났어요. 그 초창기 때 잡았어야 돼요. 이걸. 사람들이 막 열이 받아 있을 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인지웅 씨는 되게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방송 하나 내리려고 진짜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만 7편이에요. 근데 이슈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저 방송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인지용 씨가 싸질러던 똥이 지금 얼마나 큰 똥인지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자각을 안 해요. 지금 이진호 기자한테 제가 실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이기도 해요. 인지용 씨는 그 경력을 끝내는 것보다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봐요. 피프티 관련해서 정말 중요했던 건 그 알 방송을 되짚어 놓는 거였어요. 그것이 되짚어져야 그 다음 사안들이 순리적으로 흘러갈 수 있었어요. 그거 넘어가 버렸. 지금 인지용 씨 관련해서 과거 경력 부풀린 거 그거 다 하겠는데 지금 현재의 그런 문제가 뭐냐는 거죠. 이게 지금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우 기자가 과거를 막 파고 있는데
그거 알았어요. 그거 다 하시고 그거 다 알아서 다 하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지금 싸질러던 똥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거 얘기했다가 저는 구독자만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되게 애매한 거죠. 지금 인지웅 씨가 싸질러 놓은 똥 커 보여요. 되게 커 보여요. 모든 이슈가 한 방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없었다가 됐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이진우, 인지용 싸움 끝. 지금 딱 그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기 드렸지만 인지용 씨가 가지고 있는 4년 동안의 그 경력에 대한 거 그건 인정. 그거는 자 그래 그 경력이 케이팝 산업을 면밀하게 바라보는 유튜버의 경력이라고 해도 인정. 그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싸질러 놓은 똥은 그것이 계속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 제한, 자기 한계와 자기 제한이 풀어져 버린 상태에서 발생했던 되게 큰 재난이에요. 이게 왜 재난이냐면 지금 그 할 영상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송출되는 거 빨리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거 막을 수 있는 시기 지나버렸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오메가 X가 아니면 조직적인 템퍼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게 돼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지금 관련 법이 정비되고 들어가는 것들 그런 거에 분명히 영향 지장을 받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분위기가 한 방에 아무것도 없었다가 돼버린 거지. 오메가 X 템퍼링 그거 안 나올걸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